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어서와. 명성이 어서와. 자, 여기 한 5문제 정도.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에 여러분 이 범위가 왕창 나오는 거 아니야? 도윤이 어서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면 물질을 만드는 입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다시 볼게요. 쿼크는 소립자에 해당한다. 자, 소립자라는 말, 경입자라는 표현 맞고요. 아무튼 빅뱅 하자마자 에너지가 쿼크랑 그죠? 랩턴이라는 걸로 생겼어요. 학교쌤이 뭐라 말할지 몰라. 그리고 교과서에 뭐라 될지 모르겠지만 랩턴, 소립자, 경입자 다 같은 말이야. 정우야 미안한데 문 좀 닫아줄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쿼크는 소립자에 해당한다. X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봐봐요. 자, 우리 했던 거. 양성자는 UUD였고요. 중성자는 UDD였어요. 그 정도 물어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은 내가 왜 시켰냐고요? 좀 고급. 그거는 여러분 좀 센 거 심화 과정이에요. 근데 일단은 보통 학교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 안 넣습니다. 지난번에 넣은 건 좀 센 학교 거였거든요. 요거는 좀 쉬운 학교 거. 그래서 보면 업 커크 2개와 다운 커크 1개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2번은 이번 틀렸다. 이건 틀렸다. 얘는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우리 펜 꺼냈나? 나 아직 펜 안 꺼냈지, 맞지? 그 다음 세 번째. 전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중에 하나이다. 자,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중에 하나다. 요거 맞죠? 가장 작은 입자죠. 가장 기본이 요런 거 우리는 무슨 입자? 기본 입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맞아요. 그리고 니은은 틀렸죠. 그럼 시험 칠 때 뭐 해야 되냐면 이런 틀린 것부터 먼저 지워 주셔야 돼요. 됐죠? 그럼 틀린 거 지우고 나니까 디귿번이 꼭 맞으니까 기억 디귿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소립자란 말은 솔직히 왜 이런 식으로 학교쌤이 냈냐고 이유가 있어. 학교쌤이 이런 식으로 낸 이유가 있어. 너는 이거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면 안 돼. 첫 번째는 나는 학교에서 쿼크를 소립자로 가르쳐줬으니까 너네들은 이거 소립자 동그라미 쳐야 돼. 근데 두 번째, 소립자라는 표현은 일반 학교나 다른 선생님들이 안 하니까 이거를 굳이 모르더라도 요 내용을 똑바로 하면 맞다고 해주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 안에서 제일 좋은 답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요 얘기 우리 또 지난 시간에 야, 너 왜 이러냐 이거. 자, 왜 사라졌냐? 다시.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빅뱅 이후에 원자가 생성될 때 일부 과정을 나타낸 거다. 제일 먼저 뭐가 생겨? 쿼크와 전자가 생겼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데? 양성자하고 중성자 생기겠지? 그 다음에 자, 뭐가 생길까? 원자가 나왔네? 원자가 여기 나왔어?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돼? 그치, 글자가 좀 이상하게 썼지만 원자 핵이 나타날 거야. 몇 분 만에? 3분 만에. 야, 원자 핵이 3분 만에 생겼는데 수소하고 헬륨부터 생겼겠지? 몇 대 몇으로? 자, 개수는 자, 한번 해볼까? 우리 이거 요거 기억나는 거 보자. 이거 기억나면 내년에 3월달에 공부 진짜 덜 해도 돼. 이거 있잖아. 이게 고등학교 가면 차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선행이 된 애들은 좀 편하게 공부하니까 다른 과목에 신경을 쓸 시간이 생겨. 이제 수학하고 영어 잘하는 애들이 다른 과목 잘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해놓으면 우리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처음에 8대 8이었지만 얘가 14대 2가 되고 자 중요한 게 뭐야? 헬륨하고 수소가 생기는데 헬륨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총 4개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양성자가 12개,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니까 1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얘가 2, 4 헬륨.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질량은 몇 대 몇인데? 그래도 얘가 질량이 좀 뭐고. 얘는 양성자 하나, 그걸로 끝이거든.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이거든. 그럼 질량도 그냥 1 곱하기 12에서 12거든. 얘 질량 그냥 10인데 얘는 1개지만 4. 질량비는 12대 4, 개수비는 12대 1. 자, 그래서 쿼크는 기역 시기부터 생성됐다. 자,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X. 쿼크는 어디서부터 생겼어?
진짜 하자마자 쿼크랑 전자부터 생겼어. 그 다음, 나 안에 들어갈 많은 헬륨 원자핵이다. 그치? 수소 원자핵도 생기고, 헬륨의 원자핵도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디귿번. 다는 우주 탄생 3분이야. 3분은 여기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뭔데? 어떤 특정한 숫자는 외워야 된다고. 3분은 여기가 3분이야. 여기는 몇만 년? 38만 년. 그치? 몇 켈빈? 3000 켈빈. 그래서 5번에 봐봐라. 4번에 우주의 온도는 몇 켈빈? 3000 켈빈이었다. 다시 이게 우주가 불투명하다가 요 앞에까지는 여기서 투명해지지. 그치? 빛이 쫙 직진해서 퍼져나갔단 말이야. 그 퍼져나간 빛을 우리는 뭐라 부르더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방향?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관찰되고 대략 몇 켈빈? 3켈빈의 전파 형태로 되더란 말이야. 도윤아, 안 보이면 옆으로 책상을 또 옮겨라. 책상을 옆으로 옮기면 된다. 충분히 옮겨도 된다. 오케이? 우리 지금 그렇게 많은 학생 있는 거 아니거든. 예성이 빼고 지금 다 왔단 말이야. 그치? 오케이.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책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시는 분은 복습을 조금 놓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조금 늦게 오는 학생도 조금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진도는 앞에 문제 몇 개 풀고 이렇게 칠판에 몇 개 풀고 이제 본진도 진행을 할 거예요. 출석은 1교시 마치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 교재 꺼내볼까요? 우리 이제 책 꺼냅시다. 책 다 있으세요? 없으신 분 말씀 주세요. 자, 없으신 분 말씀 주시고, 자, 여기, 내가 오늘 톤을 많이는 높이면 안 할 거야. 그래서, 봅시다. 드디어 2022 개정. 맞죠? 2022 개정. 내가 이때까지 살아있는 것도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안 죽고 살았죠. 제가 2002년부터 수업을 했거든요. 한 22년 됐어요. 좀. 이거 처음 나왔을 때요. 저도 많이 당황했어요. 이게 처음에 2000년도에 처음 나왔던 이론들이라서 그동안 공부 안 했던 것들, 배워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그래도 하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요번에 32쪽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요거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뭐 배우냐 하면은요. 원소라는 걸 배워요. 왜 원소를 배우느냐?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원소들이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예,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단백질도 만들어지고, 탄수화물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플라스틱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근본은 뭐다? 원소다. 가장 근본은 원소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빅뱅 하자마자 가장 간단한 원소인 수소하고 헬륨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생기는 원소들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은 여기 보세요. 원소의 생성 이제 핵심부터 말할게요. 자, 필기하고 자, 이렇게 제가 좀 칠판에 왜 전자칠판을 쓰느냐 하면 이게 원리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보다가 필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 필기할지를 잘 몰라. 그럼 제가 이게 적어주면 좀 낫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필기 조금씩 하면서 갑시다. 여기 오늘 상태들 다들 좋으시네. 얘가 뭐냐면은요, 이 원소들은 별의 진화 과정에 의해서 생긴대요. 뭐라고요? 별의 진화 과정. 별이 진화한다. 뭐 진화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전에 보니까 피카츄가 쌓인 게 많더라고. 나는 라이츄가 되고 싶은데 지우가 진화를 안 시켜줬어. 빡쳐가지고 막 지우한테 복수하는 장면 나오던데. 예, 아무튼 그랬다. 그래서 진화하는 과정,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원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밑으로 내려오시면 우주에 제일 많은 거는요. 천지 빼까리로 많다. 이 경상도 표현 딱 맞거든요. 천지 빼까리로 많은 건 뭐냐면은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또 물어볼게요. 개수비 몇 대 몇인데요? 그쵸. 이제, 와, 정우도 어려운데요. 우리 정우도. 재밌으라고. 자, 12대1로 질량비는 몇 대 몇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야 나중에 시험 시간 자신있게 다 풀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고요? 빅뱅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별로는 못 만들어. 알겠죠? 수소하고 헬륨은 별에서 생길 수 있다, 없다?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데 너무 많아서 별로는 다 못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별에서 안 만들어져 헬륨이 아니야. 별에서 만들어져. 근데 별에서 만들어져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거는 다 뭘로 만들어야 된다? 빅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빅뱅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여기 딱 도입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얘들아, 우주에 보면 이렇게 수소하고 헬륨 있지만 지구에는 제일 많은 게 뭐야? 철, 산소, 유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사람 몸에는 산소, 탄소, 수소 있단 말이야. 이거 빅뱅 때 안 만들어졌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아?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안 듣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쌤들이 숫자를 냅니다. 여기 숫자는 못 외워도 됩니다. 순서는 외워야 됩니다. 숫자는 못 외워도 됩니다. 뭐는 외워야 된다고? 순서. 지구의 구성요소 제일 먼저 1바가 누구라고? 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 규소, 마그네슘입니다. 자, 지구의 구성요소예요. 지구의 구성요소. 지구의 구성요소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순서다.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철, 산소, 규소. 지금 외워. 나중에, 지금 좀 외워놓으면 나중에 또 외울 때는 옥수 빨라져.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이에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됐죠? 근데 여기 하나 더 참고로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 거 하나 적어 놓을게요. 착각하기 쉬운 거.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 게 뭐가 있냐면은 요게 뭐냐면 착각이 뭐냐면 지각의 구성요소예요. 지각은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입니다. 요거 글자가 조금 다르죠. 지구는 지구 전체를 말하고요. 지각은 지구의 껍데기를 말해요. 이거는 나중에 나와요. 요 다음 단원에 나오는데 지각에 많은 거는 이제 산규, 알철이고요. 지구에 많은 거는 철, 산, 규소, 마그네슘 이렇게 돼요. 이게 지각이랑 지구랑 그쵸. 그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지구는 요렇게 자, 직권의 구조라고 하죠. 여기 그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구를 딱 보면 맨 바깥쪽이 지각이에요. 지각이고 그 다음에 멘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외핵과 내핵이 있어요. 한번 들어봤죠? 중학교 1학년 때 들어봤죠? 그때 맨 껍데기예요. 그리고 지각에는 철이 산규, 알철 네 번째로 많거든요. 근데 지구 전체적으로는 철이 제일 많죠. 그 어디에 많으냐면 이 철이 굉장히 무거운데 무거워서 땅속으로 딱 깔아앉아 버려요. 철이 무거워서 땅속으로 깔아앉아서 외핵과 내핵의 철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철이 잘 없지만 안쪽에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헷갈리게 나올 수 있으니 잘 기억하시고 순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사람한테 제일 많은 건 뭐냐? 자,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외우는 법은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면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건 뭘까요? 당연히 물입니다. 물이 제일 많아요. 자, 그때 적지 말고 한번 보기만 보세요. H2O인데요. 그러면 물이 제일 많으면 수소가 제일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소는 2개고 산소는 1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수소가 너무 가벼워요. 수소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얘는 질량이 1개짜리야. 질량이 1짜리야. 2개 있어봤자 질량 2밖에 안 돼. 근데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고 질량수가 16입니다. 이보다 8배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은 건 물이고 수소가 개수는 많을 거예요. 개수는 많지만 질량 자체는 얘가 많아요. 그럼 여기서 뭐 하나 적어놔야 돼? 이거 비율은 뭔데? 그렇지.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개수비 아니야. 질량비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하는 거는 개수비 아닙니다. 질량비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 보급이고요. 자, 그래서 수소가 제일 많을 것 같지만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수소인가요? 아닙니다. 탄소입니다. 왜 탄소냐 하면은 우리 몸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되어 있어요. 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모두 탄소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탄소로 되어 있어서 탄소에다가 수소나 산소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등은 탄소예요. 됐죠? 산소, 탄소. 그 다음 수소예요. 그 밑에 질소가 4번째입니다. 4번째까지 외워주시고 나면은 5번째부터는 안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원소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원소들은 시험에 나오냐? 네, 나옵니다. 제일 잔인하게 나온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 잔인하게 나온 학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잔인하게는 아닌데요. 근데 보통 학교쌤들이 잔인하게 낼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씨, 바로 욕 나옵니다. 바로 욕 나온다, 아닙니까? 양산고 보자. 유형으로 정리해가지고. 봅시다. 여기, 양산고는 요걸 안 만들어 놨네요. 그러면 제가 요거 잠깐, 이거는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미삼아서도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좀 오래된 시험지인데, 이거를 보면은 학교쌤이 어떻게 내는지 조금 느낌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양산고등학교. 제가 까먹지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많이 보셨죠? 아, 선생님들이 2번 같은 거 시험 내는구나, 알겠죠? 뭐, 양성자, 중성자 만들었어요? 코크 생겼어요? 아니죠, 코크 먼저 생겼지. 빅뱅 후 3분자 됐을 때, 양성자, 중성자 비율 아시겠죠? 이거, 그냥 못 풀어요. 제가 왜 자꾸 외우라면 외워야 푸는 거지, 문제에서 답을 찾겠다 그러면 안 돼요, 시험 칠 때. 그 다음, 수소대 인류의 질량비도 계속 물어보죠? 학교가 달라도 물어봐요. 근데 문제는 끔찍한 게 이거야. 빠밤. 사람의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비율을 바르게 짝지은 것. 이거는 다른 학교는 원그래프 그려가지고 있잖아. 야, 제일 많은 게 누구게 물어봤는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대놓고 야, 비율 외웠어 물어본 거야. 지금 이 학교 문제는 거의 그런 겁니다. 이거는 원그래프면요. 봐봐요. 만약에 이게 원그래프라면 말입니다. 비율을 보고 우리가 뭔가 추정을 할 수 있어. 재현아. 근데 이거는 뭔가 이게 비율이 상상이 안 가지. 그지? 이게 제일 지독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걱정 마십시오. 친구도 틀릴 거니까요. 그런데 친구도 틀리니까 상관은 없지만 내가 맞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등수가 바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얘기할게요. 그럼 이런 원소, 오늘 중요한 주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집중하셔서 딱 보세요. 야,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라는 얘기가 남았죠.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별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연필을 조금 놓고 선생님이랑 칠판 보면서 한 10분 정도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중학교 때 뭐 배웠냐면 성운이라는 걸 배웠어요. 성운. 요거는 나중에 어디쯤에 책의 위쪽이나 빈 공간 아니면 노트가 있으신 분은 노트에 적으시면 좋겠는데 좀 이따 필기 시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제 별에서 어떻게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냐면 성운이라는 애가 있어요. 성운. 성운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성운은 이렇게 먼지나 티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성운들을 알면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압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암흑성운이라는 곳이에요. 시험에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얘는 온도가 매우 낮고 굉장히 묵직합니다. 밀도가 높은 암흑성운이에요.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암흑성운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암흑성운은 암흑성운 혹시 보신 당연히 봤습니다, 여러분. 말머리 성운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말머리 성운이라고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새까맣게 보여요. 멀리서 보면 그냥 새까맣게 보여요. 근데 왜 새까맣게 보이냐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먼지나 티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빛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뭉쳐서 점점점 단단해져요.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위치 에너지가 쭉쭉쭉쭉 자 뭉친다는 거는 위치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 내려가네 뭉친다 위치 에너지 작아지는 거야. 그럼 무슨 에너지 생겨야 돼? 운동 에너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뭔데? 막 분자가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얘가 좀 있으면 암흑성운이다가 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요거를 우리는 무슨 성운이라 부르냐면 방출성운이라 부르요. 안에 뭔가 빛을 내고 있죠. 근데 이게 별은 아직 아니고요. 요런 걸 우리는 원시별이라 불러요. 그래서 원시별이 빛을 이렇게 방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수축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방출성운, 열 에너지 방출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참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많이 봤던 산계성단 그림이 나옵니다. 상대성계성단 그림 보면 여기 뭔가 중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있고 그 주변에 희미한 게 있죠. 요게 이제 반사성운인데 이제 요 중앙에 있는 하얗게 이렇게 빛나는 것들이 별입니다. 그래서 성운이 있으면 성운이 뭉치게 되고 그 성운의 에너지에서 별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였는데 암흑성운이었는데 이 암흑성운이 점점점 뭉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에너지인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암흑성운이 뭉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나오면 그때 온도가 쫙 올라갑니다. 자, 제가 외워야 되는 숫자 여기서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 숫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고두고 써먹어요. 1000만 켈빈이요. 1000만 켈빈. 그러니까 1000만도가 되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굉장히 뭉치잖아요. 굉장히 뭉치는데 얘가 너무 뭉치다 보니까 누구랑 원자핵과 원자핵이 꽝 부딪히는 거야. 근데 밀어낼 거 아니야. 원자핵은 원래 밀어내야 돼요. 원자핵이 플러스고요. 원자핵이 플러스거든요. 얘네들이 뭉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 뭉치고 중력에 의해서 뭉쳤는데 온도가 어떻게 돼? 너무 높은 거야.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밀어내는 힘을 이 온도가, 열 에너지가 이거를 극복을 해가지고 둘이 꽝 부딪히면서 뭐가 일어나는데요? 1000만 켈빈이 되면서 이때부터 뭐가 되는데요? 별이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중력 수축 단계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원시별이라 부를 거예요. 원시별. 원시별이 이렇게 중력 수축을 해다가 1000만 켈빈이 되면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별이라고 해요. 요거를 별이라 부르고 이때부터는 수소 4개가 기억나시죠? 수소 4개가 뭉쳐서 헬륨이 되는 핵융합을 해요. 그리고 전체 수명의 몇 퍼센트 기간을 이 상태로 사냐면 90% 기간을 이렇게 살아요. 이걸 우리는 주계열성이라 불러요. 1단계에서는 별의 크기는 딱 일정하고 모양도 일정하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근데 별이 점점점 진화하다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수소가 점점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다시 또 막 뭉칩니다. 수소가 모자라기 시작하면 다시 또 막 뭉치다가 이번에는요 몇 켈빈이 되냐면요 1억 켈빈이 돼요. 1억 켈빈. 1억 켈빈. 무려 온도가 10배나 높아지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거성이라는 데가 됩니다. 이름은 거성 또는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요. 이 1억 켈빈이 되면 앞에서 핵융합을 못했던 헬륨을 다시 핵융합을 만들 수 있는 거야. 헬륨을 핵융합을 할 수 있는 거야. 헬륨을 핵융합하면 뭐가 되는데? 탄소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공부한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3의 원자번호 헬륨이 몇 번이죠? 2번이죠. 질량이 얼마? 4거든요. 이거 뭉치면 뭐가 되가요? 원자번호 몇 번 되게? 2, 3은 명성아 2, 3은 그렇지. 원자번호 6번이 누구냐? 탄소입니다. 질량은 12가 되면서 탄소로 변하는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계열성 단계로 이렇게 90% 수명을 지나다가 나중에 적색 거성이 돼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헬륨도 거의 다 썼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에너지가 모자라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울트라맨 이런 거 알아요? 울트라맨 잘 몰라? 그러면 이제 뭐냐면 폭탄 터질 때 신호음 이런 거 봤어요? 우리 폭탄 보면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런 거죠. 예, 무슨 얘기냐면 이 에너지가 모자라기 시작하니까 얘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적색 거성이란 말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적색 거성을 조금 더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적색 거성 얘기가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잘 보세요. 안쪽에는 헬륨이 이거 좀 그림이 어렵네. 이게 제가 잠깐만. 자, 갑니다. 일단 좀 들어주세요. 자, 드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고, 혹시 휴지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이게 별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게 이제 90% 기간은 주계열성으로 지나는데, 이게 별의 질량에 따라 조금 달라요. 필기도 새로 할게요.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 필기할 친구는 요거 필기하고, 다른 거 필기할 친구는 다른 거 필기하고 하게 제가 조금 조절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성운에서 출발한 별이 중력 수축을 통해서 별이라는 애가 되고, 별이 되면은 그때는 핵융합을 하는 거야, 핵융합. 별이라는 아이의 가장 근본은 뭐다? 핵융합이다. 핵융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별이냐, 아니냐, 이렇게 돼요. 요 앞단계는 핵융합을 안 하고요. 요 뒷단계는 핵융합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별이 되어서 수소 핵융합을 하면서 오랫동안 잘 살다가 이제 에너지가 모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다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수축을 하게 돼요. 그게 이유가 조금 있어. 이유가 뭐냐면 원래 별이라는 아이는 아주 뜨겁단 말이야. 핵융합을 하니까 온도가 엄청 높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중심부에 엄청난 핵융합의 에너지가 열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 때문에 얘가 팽창을 합니다.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요 팽창하려는 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기체압이라고 불러요. 기체압. 자, 기체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깥쪽에 기체압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잡아주는 아이가 있어. 그 아이가 누구게? 그렇지, 중력이야. 기체압은 날아가려고 하고 중력은 당기려고 하고. 그러면 이 중력과 기체압이 둘을 쌤쌤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데? 크기가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성 단계에서는요, 크기가 일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요. 태양도요, 벌써 50억 년이 됐어요. 앞으로 50억 년 더 살 건데, 그 50억 년 더 사는 기간 동안 크기나 모양은 일정하게 돼 있어요. 누구랑 누구랑 평형을 이루니까, 중력과 기체압이 평형을 이루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 중력과 기체압이 평형을 이루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깨집니다. 수명이 거의 다 돼서 죽을 때쯤 되면은 얘가 수소 핵융합을 못하는 거야. 수소 핵융합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누가 질 것 같아? 중력이 질 것 같아? 기체압이 질 것 같아? 기체압이 지는 거야. 왜? 핵융합을 해서 나오는 열 때문에 기체압이 생기거든? 핵융합을 해가지고. 근데 핵융합을 못하니까 기체압이 안 생기는 거지. 그럼 기체압이 안 생기니까 이번에 누가 이겨? 그렇지, 중력이 이기는 거야. 그럼 얘들 어떻게 되는데? 처음에는 오그라들어. 처음에는 막 오그라들어가지고 안에 뭐가 잔뜩 쌓이냐면은 헬륨이라는 애가 잔뜩 쌓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헬륨이 쌓여요. 그럼 이 안에 헬륨이 쌓여있고 바깥쪽에 뭐가 생겼게? 그치? 바깥쪽에 남은 수소들이, 찌끄레기로 남은 수소들이 핵융합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안쪽에는 헬륨이 쌓였고 바깥쪽에 찌끄레기 수소가 핵융합을 하니까 어때? 조금 더 바깥쪽에서 핵융합을 하는 거야. 오, 이번에는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그러면 가까운 데서 핵융합을 하니까 어떻게 돼? 열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드디어 그 뜨거운 열 때문에 바깥쪽으로 팽창을 하게 돼요. 팽창을. 이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적색 거성,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를 적색 거성이 안 하고 그냥 준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 적색 거성은 아니야. 요 단계를 우리는 준거성이라고 해. 준거성. 그래서 준거성 하다가 좀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래가지고 이게 자꾸 핵융합을 하다 보면은 안쪽은 어떻게 되는데 계속 수축을 하면서 헬륨이 자꾸 쌓여요. 헬륨이. 수축을 한다는 표현은 굳이 쓰지 말까? 좋아. 헬륨이 자꾸 쌓여 안쪽에. 수소가 만든 헬륨 찌끄레기가 많이 쌓입니다. 그럼 헬륨이 너무 많이 쌓였잖아. 그럼 이 헬륨끼리 다시 뭐 하는데? 표정 보니까 알겠다. 어렵지, 맞지? 이거, 심화지구과학이야. 되게 어려워. 그래서 헬륨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왜냐면, 이거를 사실, 이런 게 진실입니다.
진실을 모르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게요? 그냥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진실을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가 더 효율적인 거는 뭐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꼭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과정이 혹시나 좀 여러분 중에서도 또 뛰어나신 분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은 왜 달라요? 이 그림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수축한다 했는데 여기는 왜 안 수축해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두 번째 필기할 때는 제가 다 줄여드릴게요. 이거는 개념으로 일단 이렇게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헬륨이 쌓이고 쌓여서 외곽부가 팽창하는 준거성 단계에 있다가 이제 너무 헬륨이 쌓이면은 얘가 드디어 헬륨이 뭉쳐서 뭐가 되는데 탄소라는 애가 됩니다. 그때 핵융합을 하게 되죠. 그럼 바깥쪽에는 수소가 이렇게 핵융합을 하고 있고 안쪽에는 헬륨이 핵융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핵융합 하니까 어떻게 돼? 엄청 온도가 높겠지? 그치? 가끔씩 폭발도 빵빵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아까보다는 더욱더 강력하게 팽창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팽창이 아니고 폭발해서 외곽부가 날아가는 건데 일단은 팽창으로 할게요. 여러분 레벨에서는. 그때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적색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적색 거성.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헬륨도 다 썼어. 헬륨도 다 썼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탄소만 잔뜩 쌓이고요. 다 쓴 건 아니고 남은 찌끄레기 헬륨이 조금 남아있고 그것들이 탄소로 바뀌고 남은 찌끄레기 수소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것들도 또 핵융합하면서 또 헬륨으로 바뀌고 그리고 바깥쪽입니다. 점점 무슨 모양이 되고 있죠? 양파 껍질이 되고 있죠. 그럼 이 양파 껍질이 되고 있을 때 이때 바깥쪽은 더 많이 팽창해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점근거성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뭐라 부를까요? 준거성, 적색거성, 점근거성 다 묶어서 우리 1학년한테 뭐라고 가르쳐주지? 그렇지, 그냥 거성이라고 불러주자. 제일 대표적인 이 중간의 단계를 이용해서 적색거성이라 불러주자는 거야. 그럼 포인트는 뭔데? 수소를 다 쓰고 나면 헬륨이 핵융합을 할 거다. 그리고 그 헬륨이 핵융합할 때는 온도가 어떻다?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핵융합을 하다 보면 안의 구조가 양파 껍질과 유사하게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될 것이다. 이까지입니다. 그리고 외곽부는 어떻게 되는데? 빠이빠이 안녕하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외곽부가 다 날아가서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이 그림인데요.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요 그림을 우리는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8열 성운이라고 부르는데 8 burst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일단은 요 안에 요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중심부가 하나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중심에서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까지 남은 탄소 덩어리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백색 외성이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둥그렇게 눈 모양으로 날아가거든요. 눈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날아가는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날아가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약간 조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적외선이나 자외선 같은 거를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바꿨을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안쪽에 뭐가 남아있다? 핵이 남아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백색외성이라 부르고 바깥쪽에 테두리를 행성상 성운이라 불러요. 됐죠? 자, 여기서 딱 한 5분만 참아주세요. 5분만 참아주시면 필기 시간 드릴게요. 자, 어디로 가냐 하면은, 자, 요게 이제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은 태양하고 질량이 어떻다? 비슷한 아이입니다. 태양하고 비슷한 질량일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질량이 엄청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그때부터는 그냥 거성이 아니라 초거성이라는 애가 나와요. 초거성. 엄청 큰 거성이 나와요. 엄청 큰 거성. 엄청 큰 거성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초거성의 내부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아까는 수소가 헬륨 되고 헬륨이 탄소 되면서 탄소에서 심하이 했다 아닙니까? 끝났어요. 탄소에서. 근데 탄소에서 끝나는 게 보통이었어요. 일반 태양하고 비슷한 아이는. 근데 이 아이들은 다릅니다. 초거성은 너무너무나 중력이 크기 때문에 껍질이 여러 단계입니다. 탄소로 된, 요거는 아니고, 초고성 아니고, 초고성의 내부 구조는 요게 좋겠죠. 요 그림 좋네. 요거 좋네. 요까지만 할게요.
초고성 같은 경우는요. 수소에서 헬륨, 헬륨에서 탄소. 여긴 탄소 끝이죠. 탄소하고 산소 끝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산소 다음에 네온이나 마그네슘 보통 어떻게 배우면 좋으냐면요. 교수님들 설명하실 때는 수소, 헬륨, 탄소, 마그네슘, 규소, 철 요 정도로 합니다. 물론 규소 옆에 황 있고요. 네온 옆에 마그네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수소, 헬륨, 탄소, 마그네슘, 규소, 철까지 합니다. 요까지 이렇게 질량이 좀 큰 별들은 더 많은 중력으로 더 많은 핵융합을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융합을 더 많이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또 핵융합을 할 수 있나? 예. 왜 이렇게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냐면 주기율표상에 봐도 철까지만 이 원소가 있는 게 아니라 철보다 그보다 더 많은 원소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단원 배우는 목적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단원 왜 배우죠? 원소들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자, 수소하고 헬륨은 언제 생겼지? 빅뱅 때. 근데 여기서 나머지 원소들이 지금 별의 그죠?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궁금했던 게 원소들이 어떻게 생길까요? 근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별의 내부에서 주계열성 다음에 거성 단계에서 이렇게 핵융합을 하면서 안에서 다양한 원소들이 생길 수 있더랍니다. 근데 뭐야? 어디까지야? 딱 철까지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철까지 다음에는 뭘까요? 그런 거야. 문점 닫아줘. 아, 문점 닫아주려고. 그런 거였어요? 오케이. 됐다. 거기까지만 닫아도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영어로는 슈퍼노바. 다른 말로는 초신성 폭발인데 이게 나오는군요. 에스파가 나오네요. 아니 이게 나오면 어쩌냐고. 그죠? 그러면 한글로 쳐야겠네요. 칼이나 이쁘다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초신성 폭발 실제 모습 딱 1분간 공개합니다. 지금 보고 있으신 영상은 자, 여기서 소리는 끌게요. 소리 켜면은 이게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원래는 아까 우리 철 있잖아, 철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해요. 그러면 핵융합을 못하는데 얘네들이 계속 뭉치다 보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자기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폭발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폭발하느냐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얘가 중력 때문에 뭉치려고 하는데 그런데 중력 때문에 뭉치려는데 핵융합하는 열 때문에 팽창해서 조금이라도 균형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핵융합을 도저히 못해. 원소를 다 썼어. 모든 애들이 철로 바뀌었어. 핵융합이 끝났어. 별 안에 핵융합이 끝나버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중력밖에 안 남아서 뭉쳐가지고 폭발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뭐다? 초신성 폭발. 아주 예쁜 장면이죠. 빵! 하지만 이거는 별의 마지막에 별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말입니다.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때 이 안에서 원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박치게 돼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조금 알고 계시니까 중성자 있죠? 중성자들이요. 다른 원자들하고 계속 들이받아 버립니다. 원래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핵융합적으로 가장 안정한 것이 철인데 이 철에다가 중성자를 계속 때려박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부서지기 전에 덩어리가 져버려요. 원래는 뭉쳐놓으면 부서지고 뭉쳐놓으면 부서지는데 철보다 더 많은 무거운 애는 못 만드는데 말이다. 핵융합으로. 근데 너무 세게 때려박으니까 이게 안 부서지고 새로운 원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 게 그게 이제 초신성 폭발인 거예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져나간 재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재료들은 다시 또 다른 별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나요? 없나요? 많죠. 구리도 있고요. 우라늄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우리 지구에 있다는 거는 지구의 탄생 과정 앞에 여기에 뭐가 하나 있었다? 초신성이 있었고 그게 폭발했다는 얘기죠. 자, 얘기가 기니까 또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이때는 잘 살피게 하는데 내용을 좀 줄여서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만 딱 들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운이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성운은 어떻게 해요?
온도는 낮고 밀도는 높습니다. 이거는 그냥 쌤이 재미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이런 얘기들은 제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하시면 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거 문제에서 볼 수 있는 얘기예요. 온도는 어떤데 밀도는 어떤데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성운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나와요. 무슨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예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쭉 나와서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이제 뭐를 만드는데 원시별을 만드는 거야. 원시별. 됐죠? 이 원시별의 에너지는 뭐다?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방출성운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방출성운 안 배웁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머리 아프다고 쌤들이 그냥 원시별 이렇게 하고 끝내요. 자, 그 다음 원시별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녹화 잘 하고 있죠? 맞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수업해야 되거든요. 원시별 다음에 드디어 온도 기억해야 됩니다. 몇만 켈빈? 1000만 켈빈이에요. 1000만 켈빈이라는 아주 중요한 온도가 있어. 이 1000만 켈빈이라는 아주 중요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수소 4개가 뭉쳐서 헬륨이 되는 수소 핵융합입니다. 여러분 핵융합이라는 반응은 이제 보시면은 앞에 재료가 누군지를 가지고 무슨 핵융합 붙여주거든요. 이거는 무슨 핵융합? 수소 핵융합입니다. 수소 핵융합 아시겠죠? 자, 수소 핵융합이시고요. 수소 핵융합 하면은 이제 드디어 야 너는 드디어 진화한 거야. 드디어 원시별에서 뭘로? 별로 진화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요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주계열성. 요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요. 전체 수명의 몇 퍼센트를 지낸다고요? 90%를 지내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때는요, 얘가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러분, 태양 크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안정적인데, 팽창하려는 힘과요, 그 다음 수축하려는 중력이 균형을 이뤄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정역합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름만 한번 들어놓으세요. 혹시나 심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정역합 평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작게 쓰는 거 알죠? 여기 좀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가 거의 모자라기 시작했어. 수소가 모자라네 얘들아. 그럼 수소 모자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수소 말고 다른 걸로 핵융합 해야지. 어떻게? 얘네들이 뭉쳐. 안쪽에 뭉쳐. 안쪽에 계속 만들어놨던 헬륨들이 뭉쳐가지고 뭐가 되는데? 헬륨 핵융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헬륨 핵융합하는 단계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거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거성. 됐죠? 거성 또는 적색 거성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거성과 적색 거성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일단 고1 과정에서는 그냥 적색 거성이야.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무슨 핵융합 할 건데 헬륨이 3개가 뭉쳐서 탄소가 되는 적색 거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헬륨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헬륨 핵융합. 헬륨 핵 3개가 뭉쳐서 탄소가 되는 헬륨 핵융합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똑똑은 아니고요. 조금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선생님은요. 3중 알파 반응, 트리플 알파 반응 이렇게 불러주실 때도 있어요. 헬륨 핵이 알파 입자거든요. 그래서 3중 알파 반응하면 적색 거성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내가 지구과학을 너무 많이 공부했구나. 할 얘기가 너무 많네. 자, 그래서 이 적색 거성 단계는 일단은 너무 뜨거워요. 매덕도 1억 켈빈. 엄청 온도가 높아져요. 너무 온도가 높아졌어. 그러면 얘가 그 온도를 견딜까 못 견딜까? 이제 좀 돌아왔다. 아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으로 막 설명을 하려다가 이제 왕창 빼버리고 딱 설명하는데도 내 마음에 부담감이 없어. 이거 고1 모드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요 온도로, 너무 오픈 온도로 이제 핵융합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바깥쪽이 빵빵하게 커지는 거야. 빵빵빵빵. 그래서 이름이 뭔데? Giant Star. 거성이라 불러. Giant Star. 박명수 알아요? 박명수 모르죠, 이제?
알아요. 그 아저씨 별명이 거성이야. 근데 나는 그 별명이 너무 딱 맞다고 생각되는 게 왜 그러냐면, 거성은 갈 때쯤 된 별이거든요. 수명이 10% 남은 별이에요. 그때는요, 헬륨 갖고 핵융합을 하면서 얘가 빵 터져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데, 얘네들은요, 이렇게 핵융합 하다가 자꾸, 바깥쪽은 자꾸 안녕 하고 날아가 버려. 그래서 뭐가 되는데, 행성상 성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남은 애들은 행성상 성운이랑 뭐가 되는데 백색 외성이라는 아이로 끝난다 이렇게 됩니다. 안쪽에 남은 게 탄소 핵이 남을 건데 그게 이제 백색 외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성이의 외자는 조그맣다는 뜻이야. 자, 일본 사람을 옛날에 비하하는 발언으로 우리가 하는 게 있었지. 쪽발이. 근데 쪽발이 말고 하나 더 있었어. 뭔데? 외노. 이게 일본이란 지역이 좀 혼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친혼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뭐 치열이 이상하다든지 또는 조금 이제 이상한 장애들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일본이라는 곳이 섬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특징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남쪽 지방이지만 특이하게 농사가 안 됩니다. 일본이 농사 짓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화산섬이야. 우리는 흙이잖아. 걔는 돌이야. 그럼 물이 어떻게 돼? 새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논을 못 만드는 거야. 논을. 흙이 귀하고 논을 못 만들어. 애들 먹는 게 부실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애들이 작았어. 그래서 옛날에 백제 사람들은 농사 많이 짓고 이게 키가 크고 이렇게 잘생겼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 보니까 너무 작아. 난쟁이네? 그래서 왜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왜라는 말은 작다는 뜻이긴 한데 영어로 왜는 요겁니다. 반대말은 이거죠. 엘프족, 키 크고 귀 길고 그지 늘씬하고 막 이런 거 드와프 그지 이런 거 그지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외성이라 할 때는 일본 사람처럼 나처럼 조그만 난장이란 뜻으로 왜라는 걸 부르고요. 한국 영어로 하면 그렇게 비하 발언처럼은 안 보입니다. 비하 발언인가? 드와프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여기서 별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만들면 뭐까지밖에 못 만들어?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잖아. 그런데 이 별들 중에서 질량이 좀 큰 별들이 있어.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정도 많은 별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탄소가 아니라 철까지도 핵융합을 할 수 있는 뭐를 만들 수 있다? 자꾸 이러면 쉬우나? 철까지 만들 수 있는 무슨 거성을 만들 수 있다? 그치? 초거성 만들 수 있는 거야. 맞아. 초거성 만들 수 있어. 엄청 센 거성을 만들 수 있어. 그럼 얘는 다 못 외워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알아놔. 뭔데? 철까지 핵융합이 가능하다. 철까지 핵융합이 가능하다 이런 거야. 자, 요 그래프를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냥 참고용 그래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요 그래프가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초거성이에요. 초거성. 이 안에는요, 여러 단계의 핵융합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철까지 만들어져요. 그럼 왜 철까지밖에 안 만들어지느냐? 이 원리입니다.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두 번 정도는 공부하다 보면 보시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끝, 요 곡선의 맨 위쪽이 누구냐 하면 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요, 불안정해요. 너무 자기 질량이 많아서 철보다 무거운 원자들은 불안정해서 자꾸만 분열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핵분열이라 불러요. 잠시만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이 가장 안정하다 보니까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분열을 해요. 그게 이제 우라늄이 핵분열하는 거예요. 우라늄이 철보다 비교했을 때 제일 무거운 안에서 얘가 분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라늄을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죠. 반대로 수소 같은 애들은 이 철보다 질량이 작은 아이들입니다. 철보다 질량이 작은 아이들은 자꾸 철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별 내부에서
이 철보다 가벼운 아이들이 핵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이 가장 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융합을 해서 철이 만들어지고 나면 다른 아이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정우야. 기절해버렸네. 헤이.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철보다 무겁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 쪼개지거든요. 만들어졌다가도 쪼개지고 만들어졌다가도 쪼개집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는데?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초신성 폭발이라는 거예요. 그럼 초신성 폭발은 어떻게 되는데? 초신성 폭발은요, 워낙 빠르게 바바바바박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어떻게 되는데?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쪼개지기 전에 중성자가 때려 박히면서 이 초신성 폭발을 이용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쪼개져, 자꾸 쪼개져, 그럼 쪼개지기 전까지 내가 그냥 때려 박아주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려 박아버리니까 쪼개질 틈도 없이 원자가 커져버려요. 그게 이제 초신성 폭발이고, 그러다 보면 원자가 너무 커진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학교에서 이거를 조사해 오라는 수행평가를 줄 때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과학학원은요, 이 모든 거를 다 책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하게 책임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죠, 수행평가 있으면 중학교 때는 과학학원에 안 들고 왔죠. 그죠? 웬만하면 수행평가는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발표 같은 거나 PPT 만드는 수행평가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 여러분 꼭 하세요. 제가 이래 말해도 한 명 정도 합니다. 걔가 1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생기부 중요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그럼 생기부에 뭐 하나 적으려면,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친구들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선생님 내 없어. 해보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해볼래? 없어? 넘어간다? 이게 생기부 적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못 느껴요. 근데, 딴 반에 한 명 정도가 나옵니다. 걔만 적어줍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이미 그런 거를 적어준다는 걸 알고 있죠. 걔들 1등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실험한다, 발표한다, 뭐 이런 거 있죠. 먼저 나서서 하셔야 생기부에 뭐라도 하나 더 적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때는 그게 너무 커요. 왜? 내신이 5등급이니까. 맞죠? 엄청 크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하는데, 과학에서 발표하는 거 있으면 쌤이 많이 도와줘요. 요번에도 그 유라고에서 과학 토론대 발표하는 거 제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쓰기는 해야 되죠. 하지만 거기서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이런 거는 제가 주말 이용해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내신 성적만큼 중요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내신 성적이 80이고 그게 한 20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한 3대 6대 4? 60%, 40% 정도로 달라져요. 내가 왜 쳐다본지 아세요? 그냥 아주 착실하게 학교 다닐 것 같거든요. 착실하게 학교 다니면요.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2% 부족했거든요. 요즘 많이 부족해요. 그때 요런 얘기들, 소시성 폭발 같은 거, 우리가 배운 것보다 더 조사해와 하면 누가 잘 챙겨주겠습니까? 제가 챙겨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원 다니는 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겁니다. 자, 요거 다음 얘기할게요. 그럼 초신성 폭발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데, 두 가지만 더 적으면 됩니다. 질량이 웬만큼 크면 한 20배보다 약간 태양 질량보다 한 20배보다 좀 작은, 이 숫자는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외워도 될 거예요. 안 외워도 돼요. 웬만하면 안 외워도 되고요. 근데 좀 내가 미친 척하고 외우고 싶다는 친구들은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태양 질량이 한 20배 정도 되는 애들은, 그보다 좀 작은 애들은 그냥 초신성 폭발하고 끝나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태양 질량 한 20배 이상 정도 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이 중성자별이 됩니다. 자, 중성자별이 뭐냐고 궁금하신 친구 있죠? 네, 멸리르입니다. 멸리르. 한글 이름이 멸리르가 아니고요. 영어 이름이 멸리르라는 뜻이 아니고요. 멸리를 뭘로 만들었게 하면은 중성자별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우냐면요. 사실은 찻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의 중성자가 있으면요. 이 태양계 전체 질량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리르는
중성자별에서 만들었다는 만화적 상상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중성자별로 몰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몰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만화적 상상이지만 중성자별이 가장 무겁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핵에서 가장 무겁고 무거운 것만이 초신성 폭발을 견디고 남아있겠죠. 그게 이제 중성자별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보다 더 질량이 큰 태양 질량의 25배 이상 되는 별들은 얘가 뭐가 되냐면 블랙홀이 됩니다. 이렇게 돼. 블랙홀이 돼요. 얘가 블랙홀이 되더라 이렇게. 블랙홀은 뭐 빛도 빨아들인다 그러죠. 네, 그런 애가 됩니다. 됐죠?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가 핵심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디테일한 부분이나 그림이나 또는 문제 같은 것들을 풀어나가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잠 좀 깨요? 잠 별로 안 와, 이제? 자, 그러면 여기 필기하고 나서 나머지는 책을 통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을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이해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별은 줄 거 주세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 해요?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이 아주 아재 개그를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야, 누구 별이 스타인 거 알아? 왜 스타인 줄 알아? 스스로 타니까. 아, 야, 나도 20년 전에 들은 거야.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별은 스타야. 스스로 탄다고. 이게 뭐냐면 핵융합을 한다고. 무슨 핵융합 하는데? 수소 4개가 뭉쳐서 헬륨이 되는 핵융합을 한다고.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고? 스타라고 부른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행성이나 달은 어때? 태양빛을 반사하잖아. 얘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야. 스스로 빛을 내는 거야. 이게서 태양이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별이 탄생한다. 체크해라. 별이 탄생한다. 이제 별이 탄생하는데 여기 별표 쳐놨잖아. 맞지? 옆에 봐봐. 내가 수업한 거를 좀 잘 들은 친구는 여기서 핵심 단어 찾을 수 있어. 어디 줄 거야 돼? 그치? 눈에 보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이것들이 나온다,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너를 보낸다는 거야. 이거 어떤 거? 온도는 어떤데? 낮고 밀도는 어떤데? 굉장히 크단 말이야. 이게 뭉쳐진단 말이야. 뭐 때문에 뭉쳐지는데? 중력. 됐지? 그래서 이게 뭔데? 중력 수축. 됐지? 이거 또 나오지?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거. 자꾸 보다 보면 아, 이 단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 성운은 어떤데?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성운. 거기서 이제 별이 만들어지더라. 그럼 우리는 중학교 때는 암흑성운이라 불렀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암흑성운이라 잘 안 불러. 왜냐하면 그걸 우리는 뭐냐면 거대 분자 구름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암흑성운이라고는 잘 안 부르는데 그렇게 됐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자. 중심부에서 그래서 별이 되는 거야. 별은 뭐가 돼야 돼? 수소핵융합이 시작할 때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숫자가 눈에 보여? 얼마?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이 되면 뭐 하게 되는데? 수소핵융합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1000만 켈빈. 됐죠? 그 단계를 뭐라 부르는데? 주계열성이라고 해. 자, 여기서 이제 전체 수명 몇 %인데? 기억나니? 전체 수명의 90%.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야. 일정하게 유지가 된댔지. 크기나 광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뭔데? 팽창하려는 힘을 우리는 뭐라 부를까? 기체압. 그 다음에 수축하려는 힘을 뭐라 불러? 중력. 이거를 우리는 정역합평형이라 불러. 이거를 배울 친구가 앞으로 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정역합평형이라는 상태는 중력이라는 것과 기체압, 팽창하려는 열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편해. 팽창하려는 열하고 그 다음에 중력하고 평형을 이루니까 얘가 일정한 크기가 일정한 밝기로 쭉 나오는 거야. 전체 수명 몇 %? 90%. 그렇게 살아. 그렇게 쭉 살아. 그게 뭐다?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주계열성. 자,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공부한 거 있어.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해보자. 자, 앞에 공부한 거 잘 기억나는가 보자. 여러분, 이거 수소 원자핵이 4개인데요. 어디가 질량이 클까요? 수소 원자핵 4개가 질량이 클까요?
헬륨 원자의 한 개의 질량이 클까요? 힌트는 에너지. 얘가 질량이 커요. 질량은 얘가 더 커요. 얘가 왜? 델타 M C 제곱. 공부를 빡세게 해놓으면 뒤에서 자꾸 편해집니다. 델타 M C 제곱. 질량, 무슨 에너지? 결손 에너지. 델타 M이 뭐였어? 질량의 변화량. C는 뭐게? 델타가 변화량이란 뜻이야. 적어줄게. 얘들아, 공부를 하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누구 왜 공부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 친구들 있을 거야. 아, 나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너네들이 하면은 나중에 올라가 있거든. 맞지? 올라가 있는 거 느끼면 나중에 할 수밖에 없다니까. C는 뭐게? 방속. 빛의 속력이야. 이렇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자? 수소핵융합. 이거 하면서 얘들이 살아. 자, 그 다음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별이 질량에 따라 달라. 아까는 제일 처음에 아주 열심히 배운 거는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아이들.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아이들은 이렇게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애들은 제일 먼저 주계열성 기간으로 몇 퍼센트를 보내더라? 그치, 90% 기간을 보내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 적색 거성이 됐지. 근데 적색 거성 내부가 구조가 몇 개가 있다고? 사실은 적색 거성만 해도 구조가 내부 구조가 3개로 세분화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문제집은 요 그림, 어떤 문제집은 저 그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적색 구성을 하면 요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 제1 바깥쪽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요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 요 바깥쪽 껍질에서는 수소가 헬륨이 되고 있어. 요 부분을 가끔가다 선생님들이 뭐라 부르냐면 수소 연소각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 됐지? 그래서 바깥쪽에는 수소가 핵융합을 하고 있어. 그거를 수소 연소각이라 부르고 그보다 안쪽에 있잖아. 요보다 안쪽에는 뭐라 부르냐면 이번에는 여기서는 헬륨이 탄소로 변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헬륨 핵융합 이렇게 돼. 다른 말로는 헬륨 연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수소 연소갑과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이런 모양이야. 근데 요 내부 구조보다는 사실은 말로 하는 게 더 좋아. 이게 내부 구조가 이제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 내부 구조 그림보다는 일단은 요 화살표가 인상적이지. 바깥쪽이 뭐 하는데 팽창하는 거야.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바깥쪽이 팽창해서 날아간단 말이야. 그거 무슨 성운이라 불렀어, 얘들아? 행성상 성운이라 불렀고 그 안에 중심부는 마지막에 탄소 덩어리만 남아서 이제 아주 뜨겁게 빛을 방출하고 있거든. 그걸 우리는 백색 외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바깥쪽으로 팽창하니까 이름이 뭐라고? 거성이야. 자, 근데 바깥쪽으로 팽창하잖아, 얘들아. 그럼 바깥쪽으로 팽창하는 거성은 정역학 평형이 유지될까? 정역학 평형이 깨진 걸까? 정역학 평형이 깨진 거야. 오늘 크기보다 내일 크기가 더 클 거야. 계속 날아가다 보면 바깥쪽이 구름처럼 날아가는 거를 행성상 성운이라 한다는 거지. 다음 페이지 볼게. 자, 이게 이제 옆에 보면 여기가 행성상 성운 그림 조그맣게 나왔고 초신성 장애도 이제 나온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는 아까도 여기 봐봐. 여기서도 뭐 보냐면 여기서 봐봐. 이제 여기 보면 그 적색 거성이란 단계잖아.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은 적색 거성이 된댔잖아. 근데 적색 거성도 구조가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헬륨 핵이 쌓이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 헬륨액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 자, 요렇게 되는 거야. 여기 봐봐라. 여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제 자, 적어줘. 자, 요렇게 되고 요거를 우리는 수소 연소각이라고 부르는 선생님도 계시다고. 수소 연소각.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또 착각한데 수소 연소각이라 부르면 선생님 그거 산소랑 만나서 불타는 거예요? 아니, 핵융합을 이제 말하다 보니까 핵이란 말이 너무 자주 등장해서 헷갈려 하니까 이걸 연소라고 부른다고. 그럼 여기서는 뭔데? 당연히 헬륨이 3개가 뭉쳐서 탄소가 되는 3중 알파 반응, 헬륨 핵융합이 일어난다고. 자, 여기서 또 온도 안 물어본다. 헬륨 핵융합 아까 기억나는가? 온도 몇 도게? 헬륨 핵융합 몇 도게? 1억 켈빈이었잖아. 얘는 1000만 켈빈이고, 그지?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 얘들아. 여기 봐라. 화살표가 어느 쪽인데? 바깥쪽이야. 자, 이거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힌트 하나 해줄게. 잘 봐. 여기 보면 별의 내부 구조라는 그림이 나와. 그럼 별의 내부 구조는 크게 두 종류의 그림으로 좀 많이 얘기할 수 있어. 음. 잠깐만. 자, 여기 한 그림 한번 봐볼래? 요 그림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보자. 이게 표현법이 조금 달라. 표현법이. 어떤 표현법이냐라고 하면, 요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 쌤들이. 요 그림. 아까 그림은 있었는데 여기는 그림이 안 보이네. 여기 그림 한번 봐볼래? 얘들아. 요런 그림이 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쌤이 표현해 줄게. 보통 일반적으로 주기혈성 내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살표가 쌤 미리 얘기해 줄게. 화살표가 일로 들어오려는 화살표와 나가려는 화살표가 서로 반대로 이렇게 충돌하게 만들어 놨어.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이때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어떤 별이 이렇게 있으면 내부에서 날아가려는 안 그려도 된대. 근데 한 번은 꼭 봐놓는 게 좋아. 내부에서 나가려는 화살표 있지. 요런 거 우리는 기체압이라고 많이 불러.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20분밖에 안 남았다. 그 다음 다시 오그라들려는 화살표 있지. 요 화살표가 뭐냐면 중력이야. 그럼 이 두 화살표가 꽝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데? 우도 가도 못하겠지,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이 뭐다? 정역학 평형을 그리는 그림이야. 근데 거성을 그릴 때는 쌤들이 그렇게 그림을 안 그려. 거성을 그릴 때는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그려. 이쪽 바깥쪽 화살표는 밖으로 나가고 안쪽 화살표는 안쪽으로 그려. 그러면 안쪽은 뭐 하는데? 수축하고 바깥쪽은 팽창한다. 이런 식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책에도 요 그림 봐봐.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니? 요렇게 반대로 서로 갈 길을 가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이 딱 그림을 봤을 때 이거는 무슨 그림이다? 거성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그림이다? 거성 그림이다. 이렇게. 그치? 만약에 요런 식으로 돼 있다. 화살표 두 개가 마주보고 부딪히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정역학 평형이 지켜지는 주기혈성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다시 책을 진행할게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정역학 평형이 깨지다가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이제 거성이 됐는데, 거성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질량이 태양이랑 좀 비슷한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냥 어디까지만 만들고 끝난다? 그치, 탄소만 만들고 끝나는 거지. 외곽부는 날아가서 행성상 성운이 되고 중심핵은 탄소핵, 백색 외성이 되는 거야. 이때 이런 숫자는 한번 좀 기억해줘라. 헬륨 핵융합 몇 켈빈? 1억 켈빈. 자, 아직도 정리 잘 안 되지? 사실은 나도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럼 이제 좀 이따가 뭐 풀어봐야 돼, 우리? 이거 다 했으니까 문제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줄 한번 끊어놓자. 우리는 러프하게도 좀 거칠게 이제 어떻게? 대충적으로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을 일단 얘기하게 돼. 그러면 이 8배거든, 원래는. 이 8배가, 초신성 폭발이 8배인데, 지금 10배라고 했거든? 그거는 뭐 이제 선생님이나 교과서의 방향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주계열성, 초고성,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하는데, 이제 얘네들에서 중요한 게, 이제 이 초고성은 첫 번째 뭔데? 핵융합을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자, 우리 적어주자. 얘는 핵융합을 수소가 변해서 헬륨, 헬륨이 변해서 탄소, 탄소가 변해서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변해서 규소, 규소가 변해서 철까지 이렇게 쓸 수 있어. 좀 더 쓰면 탄소, 산소, 마그네슘, 네온. 됐지? 규소, 황. 철인데 이건 안 외워도 돼.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제일 마지막은 좀 알아놔. 질량이 좀 큰 별. 질량이 큰 별은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 라는 얘기는 꼭 기억을 해주자고. 됐지? 자, 그리고 이 질량이 좀 크다 보면은 뭐를 할 수 있다고? 초신성 폭발을 할 수 있다고. 그럼 그때 뭐가 만들어지는데? 그지?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중성자별에서 끝나냐? 아니, 그냥 초신성 폭발에서 끝나는 아이들도 있고, 그 중심핵이 좀 무겁다 보니까 중성자별이 될 때도 있고, 그보다 또 무거운 애들은 블랙홀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될 수 있다는 거지. 너한테 얼마의 기준에서는 블랙홀이 되고, 얼마 기준에는 중성자별이 되고, 이런 거 안 외워도 된다고. 그거 선생님들도 다 못해. 그래서 그런 거는 묻지 않아. 자, 여기 넘어가 보자. 자, 남은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요 내용들 별 부분 정리할 거란 말이야. 제일 먼저 얘들아, 우리는 왜 별을 배우고 있지? 수소 헬륨 말고 또 다른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별 때문에 만들어져. 되겠지? 그럼 원소들 중에서 지구에 제일 많은 거 살짝 기억해 볼까? 뭐 있는데?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사람 몸에 제일 많은 게 뭐였지? 괜찮아. 앞에 거 봐도 돼. 뭐 있었어? 탄소, 그 다음에, 산소, 탄소, 수소, 질소였단 말이야. 그거 기억해주자.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거야. 얘들아, 우주에 가장 많은 거 뭔데? 수소. 얘는 별에서 만들어졌을까? 빅뱅 때 만들어졌을까? 빅뱅 때 만들어졌지. 그 다음, 수소 다음에 많은 게 뭔데? 헬륨이야. 헬륨은 별에도 만들어져? 별에도 만들어져. 하지만, 별에서 만드는 거 해봤자, 우주에 저 많은 헬륨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수소핵융합으로 생성되는 원소가 뭔데? 헬륨이지. 자, 적어줄까? 이거 어떻게 되는데? 수소 몇 개 필요한데, 얘들아? 4개. 뭐 되는데? 헬륨. 질량은 누가 더 큰데? 수소가 더 커. 왜?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되니까. 헬륨 핵융합으로 생성된 거. 야, 헬륨 몇 개 뭉쳐야 돼? 3개, 그렇지. 3, 3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좀 공부를 너무 안 하면 또 까먹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3, 2, 4, 헬륨이 뭉쳤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하나에 6, 12짜리 탄소. 이게 핵반응이다. 이것이 핵반응!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건 뭔데? 철. 철까지는 별 내부에서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자, 다음 문제 보자. 자, 온도가 낮고 뭐가 크다고? 밀도가 크다고. 그래야 뭐에 중력 수축이 있단 말이야. 처음부터 핵융합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뭘로 하는데? 중력으로 수축한다. 처음에는 중력으로 꽉 수축해가지고 원시별이 됐다가 온도가 몇만 켈빈? 1000만 켈빈부터 뭐가 되는데?
주계열성 별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입니다. 왜? 철이 가장 안정된 원자니까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나면 원자들은 철로 변합니다. 철로 변하는데 철보다 무거운 건 어떻게 되는데요? 언제? 초신성 폭발 때 이게 중성자들을 꽉 뭉쳐가지고 때려 박는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중성자 샤워라고 부릅니다. 중성자로 막 뭉쳐가지고 원자를 더 큰 원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건 다음 시간이고 우리는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자, 여기서 문제 풀어봅시다. 쌤하고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익혀요. 자, 그림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들을 나타낸 거야. A와 B에 해당하는 거. 야, 기억나니? 제일 많은 게 뭐였어? 철. 그 다음에 산소, 규소, 마그네슘. 이건 어때야 돼? 여러분, 이건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는 빼박이야. 외워야 돼. 그치?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그 밑에 연습 한 번 더 하자. 지각에 제일 많은 거 뭐였는데? 산, 규, 알, 철이었어. 사람에 제일 많은 건 뭐였는데?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자, 이렇게. 자, 자꾸 적어보면서 외웁시다. 네.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학습법은 계속 적어주고 같이 공부해주는 거야. 같이 공부. 혼자 공부하면 재미없잖아. 그리고, 야, 예쁜 여자쌤도 아닌데, 쌤이 옆에 앉아가지고 과외 공부하듯이 옆에 끼고 하면 누구 좋아하겠냐? 맞지? 어어어.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A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거. A가 뭐야? 철이잖아. 철은 돼, 안 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에서 돼야 돼. 태양 질량에 한 몇 배 이상 돼야 되냐면 한 10배보다는 커야 돼. 그래야 이제 좀 돼. 질량 비슷한 거 아니고. 그 다음 B는 산소제. 그렇지. 이제 따로 물어본 거야. 사람 몸에 가장 많은 원소다. 맞나? 맞지? B는 사람 몸에 제일 많은 게 산소였잖아. B는 우주 나이 38만 년이 되었을 때 만들어졌나? X. 38만 년 때는 뭐까지밖에 안 만들어지지, 얘들아? 수소하고 헬륨 두 개밖에 안 만들어져. 물론, 자, 디튬이 조금 만들어진대. 디튬이 좀 만들어지는데, 리튬은 진짜 소량이라서 잘 안 물어보고 애들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잘은 안 물어봐. 근데 리튬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대부분 별의 중심부에 만들어졌다. 오, 맞지?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과정에서, 그치? 생성 뭘로 하는데? 핵융합. 플러스 하나 더 적어준다면 뭐라고 적어줄까? 소신성 폭발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완벽하지 뭐.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우주, 지구,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수소와 헬륨은 우주의 구요 구성소 모이다. 몇 대 몇? 3대 1. 개수비는 몇 대 몇? 12대 1. 거의 외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쌓이면요. 여러분 3월달에 여러분 날라다녀요.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맞죠?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거 다시 한번 써봐요. 야, 써봐요. 뭐 사람 제일 많은 건 뭔데? 산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 뭔데? 수소, 질소. 맞아요. 이거 다 별에 진화하면서 핵융합으로 만든 거, 핵융합으로.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는 빅뱅 직후 기본 입자 결합 X. 기본 입자가 결합하면 뭐가 돼요? 양성자하고 중성자죠.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 알아둘 거. 양성자는 무슨 원자입니까? 수소, 원자, 핵. 이 양성자예요. 그러니까 빅뱅 하자마자 제일 먼저 생긴 거는 수소 원자에게요. 양성자 생기면 수소 원자에게니까.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거 물어보면 기억과 니은 골라야 되니까 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얘기 또 해봅시다, 우리. 자, 이제 4번 한번 해볼게요. 4번. 자, 이게 4번. 우리 12번까지 하면 오늘 수업 끝날 것 같아.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별은
성운 내부의 물질이 균질하게 분포할 때 수축해서 생긴다. 별은 성운 내부의 물질이 균질하게 분포할 때 X입니다. 여기서 이 균질 별 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요거 배우고 나면 우리 뭐 배워요? 지구 배워요. 이거 배우고 나면. 이거 배우고 나면 우리 지구 배우는데 지구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태양이 있었어요. 그럼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조금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우주는 균일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주가 균일하다면 위아래 옆으로 모두 당기는 힘이 똑같을 거예요. 이 당기는 힘 뭐라고요? 중력력. 중력은 지구가 당기는 거잖아. 근데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당기는 힘이 있대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만유인력이라 불러요. 만유인력. 근데 우주가 균일하면요. 만유인력이요. 위로도 당기고 아래로 당기고 옆으로도 당겨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방향으로 당기니까 얘가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이는 거야. 다시 한번 모든 물질이 균일하게 있으면 얘가 위, 아래, 좌우로 똑같은 힘을 받기 때문에 균질하게 물질이 있으면요. 수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도 또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아주 일부만 떼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균질하면 안 된다는 말만 꼭 알아두세요.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슨 폭발이 있어야 돼요? 초신성 폭발력. 왜요?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으니까. 그럼 초신성 폭발이 해가지고 일단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졌잖아.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초신성 폭발이 우주를 흔들어 버려요. 초신성 폭발이 우주를 흔들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고? 흔들다 보면 균질하게 있다가도 흔들다 보면 뭉치는 게 있고 흩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뭉치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세겠죠? 거기서 별이 태어난 거예요. 태양 앞에 초신성이 폭발했고 그 폭발 때문에 중력이 일정하지 않게 밀도가 균질하지 않아서 태양이 태어난다. 그런 얘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성운을 구성하는 거는요. 예, 우주의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수소하고 헬륨 맞아요. 원시별의 온도가 몇만 켈빈? 1000만 켈빈. 알아두셔야 됩니다. 숫자는. 이 1000만 켈빈이 왜 필요하냐? 양성자는 밀어냅니다. 원자핵과 원자핵은 밀어내요. 그럼 뭉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뭉치겠죠? 못 뭉치는데 뭉쳤단 말입니다. 왜요? 온도가 충분하니까. 아시겠죠? 기억해주세요. 자, 5번. 자, 이게 별이 탄생하는 단계 중 일부를 나타낸 건데, 뭐가 빵 터진 거지. 뭔데? 아, 별이 태어나는 거라고? 그러면은 중력 수축이겠지. 자, 읽어볼게요.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하려면 성운의 온도가 높아야 된다. 자꾸 나왔죠? 맞아요, 틀려요. 온도는 낮고, 밀도는 높다. 온도는 낮아야 됩니다. 수축하면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뭐가 되는데?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하나의 커다란 성운에는 한 개의 별이 생긴다. 이거 X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성단 배우셨죠? 구상성단, 산계성단. 그죠? 근데 그 성단의 별들은요. 한꺼번에 성운에서 한꺼번에 여러 개가 확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같이 생기니까. 그래서 한 개의 별만 생기는 게 아니고 수만 개의 별들이 생깁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자, 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쓸 겁니다. 4H가 이렇게 적을게요. 411H가 반응했는데 4 아니죠. 4 헬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델타 MC 제곱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하나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사실은 전자 두 개가 빠져나가야 돼요. 양전자 두 개가 빠져나가야 돼요, 사실은. 양전자 두 개가 빠져나가야 원래 식이 맞아요. 근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몇 분 남았어요, 여러분? 그쵸? 네, 4분? 5분? 이 정도 남았죠. 자, 이 핵융합 반응은 수소핵융합 반응이고요. 자, 4개의 수소 원자, 이건 한 개, 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누가 질량이 더 커요? 맞죠? 수소가 질량이 더 큽니다. 태양 중심부에서도 이와 같은 핵융합 반응 일어나나요? 맞아요. 그래서 태양은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무슨 성이다? 주 계열성. 전체 수명의 몇 퍼센트를 처리한다? 90%. 7번. 다에서 다는 별의 진화 단계 중 별의 중심부의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는 보세요. 화살표 방향 보세요.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흰색은 안쪽으로 가고 있고요. 바깥쪽 파란색은 바깥쪽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반대 방향이란 거야. 그럼 이거는 정역학 평형이 아니야. 정역학 평형이 아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적어놓은 거고, 여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네. 요 껍질이 몇 개야? 2개의 껍질입니다. 껍질이 2개 생겼어요. 여기도 껍질이 하나 있고, 여기도 껍질이 하나 있어. 근데 바깥쪽 껍질에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고, 안쪽 껍질에는 뭐 하고 있는데?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지. 되죠? 바깥쪽 수소 핵융합, 안쪽에 헬륨 핵융합.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헬륨과 탄소가 함께 생성되는 단계, 자, 그거는 4번이 되겠죠. 여기는 왜 안 돼요? 나다 안 돼요. 왜? 여기 연소한다고 안 했고, 연소라는 표현도 안 썼고, 핵융합이라는 표현도 안 썼어요. 연소든 핵융합이든 둘 다 같은 말이긴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여기는 헬륨 핵융합이라고 좀 써줘야 됐어요. 그래야 핵융합을 하는 걸로 했으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좀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은 사실은 심화 내용입니다. 심화 내용. 거성도 내부가 다양하다라는 심화예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넘어가면 오래 걸리니까. 자, 그 다음 8번 넘어가 봅시다. 주계열성, 적색 거성, 그 다음에 무슨 성운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 쉼표로 돼 있죠. 이 동시에 생긴다는 거야. 바깥쪽이 행성상 성운이고요. 행성상 성운이 날아가고 남은 찌끄레기가 뭔데? 백색 외성이다. 중심부에 남은 핵이 백색 외성입니다. A는 행성상 성운 맞고요. 가 과정에서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 나죠. 자, 요것도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납니까? 빨간색이 온도가 높아요? 파란색이 온도가 높아요? 빨간색이 온도가 높죠. 그래서 얘는 적색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온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됐죠? 왜 그러냐? 왜 온도가 낮으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 에너지가 팽창돼 버렸어요. 좌우로 팽창되다 보니까 열 에너지가 흩어진 거야. 열 에너지 흩어지니까 온도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낮아졌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적색 거성이 이렇게 됩니다. 별의 중심부 밀도는요, 주계열성이 백색 외성보다 크다. 자, 백색 외성이 훨씬 더 밀도가 큽니다. 밀도 짱입니다, 얘가. 밀도가 매우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백색 외성은 왜 밀도가 크냐? 여러분 보세요. 이 안에 핵융합의 열기를 견디고 핵융합의 열기에도 날아가지 않은 물질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핵융합이 뜨겁게 팽창해서 주변을 날려보내는데도 남았으니 얘 밀도는 어때요? 핵융합을 이길 만큼 단단하다 이런 거죠. 자, 기왕 하는 김에 요거 네 문제는 하고 갑시다. 조금 빠르게 할게요. 자, 이거는 뭔데요? 여러분 초거성이에요? 적색 거성이에요? 얘는 적색 거성입니다. 자, 적색 거성이고, 자, 여기 보시면 중심부인데, 수소는 뭉쳐서 뭐가 돼요? 헬륨. 헬륨은 뭉쳐서 뭐가 되는데? 탄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뭔데? 헬륨입니다. 예?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수소가 뭐 하고 있는데? 핵융합. 헬륨이 뭐 하고 있는데? 핵융합. 그럼 안에는 뭐가 쌓이겠니? 당연히, 아니지, 헬륨이 아니네. 미안.
탄소. 미안하다. A는 여기 탄소가 쌓이는 거야. 탄소가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적색 거성의 내부가 몇 개다? 3개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는 3개가 다 나와져. 근데 우리는 대충이라도 이해한다면 안쪽에 탄소가 쌓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원소 2개 써라. 그럼 뭔데요? 일단 탄소 적을 수 있고요. 또 뭐 적을 수 있을까요? 굳이 적는다면 약간의 헬륨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자, 주요 원소를 2개를 써라. 자, 여기 썼고요.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과 이 두 쪽, 헬륨은 있는데, 그럼 산소 적으라는 얘기예요. 아까 교과서에서 산소를 조금씩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탄소랑 산소가 있네. 겠죠? 자, 그러면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과 이 두 원소의 생성 시기를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나이가 많습니까? 헬륨은 언제 생기는데? 빅뱅. 산소는 별 내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간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욕심 부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욕심 부릴게요. 자, 요 그림은 뭔데? 초신성 폭발입니다. 초신성 폭발. 질량이 비슷한 별이 지나가면서 남긴 됩니다. X.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는 커야 됩니다. 자, A 단계에서 별의 밝기는 급격히 증가한다. 맞죠? 초신성 폭발하니까 엄청 밝아져요. 자, 그 다음 A 단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생기. 이것도 맞죠? 초신성 폭발할 때 이제 중성자들이 막 부딪혀가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11번. 자, 다음은 어느 별의 중심부를 나타낸 건데 여기 보세요. 수소가 맨 바깥쪽에 있고 헬륨, 연소가 산소, 네온, 마그네슘 맨 안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맨 안쪽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철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이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크다. 예, 맞습니다. 태양보다 큰 질량의 별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별은 백색외성이 될 거다. X입니다. 이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얘는 좀 이따가 어떻게 돼요? 그 질량을 못 견디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4번이 좀 궁금한 친구 있을 텐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양은 그냥 중심부가 1000만 켈빈이야. 근데 여기는 일단 헬륨 핵융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1억도야. 1000만보다 10배가 더 센 1억도라고. 헬륨이 있으니까. 그 안쪽은 1억도보다 더 높겠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별 중심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원소 중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뭡니까? 철이죠, 철. 그렇죠? 이 원소보다 무거운 거는 뭘로 만들어지는데요? 초신성 폭발. 그래서 오늘 공부의 마지막 이런 겁니다. 수소 헬륨은 빅뱅. 나머지 원소는 별의 핵융합. 근데 철보다 무거운 거는 초신성 폭발. 그럼 다 묶어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